4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술 사업화 그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그것을 기술 성숙도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앞서 여기 보면 1단계부터 3단계, 5단계, 7단계, 9단계 돼 있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초 지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많은 설명을 반복적으로 해왔지만 이번 시간에 처음 듣는 분들도 분명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더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기술 사업화 로드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계별 어, 단계별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 컨설팅을 가시거나 또는 강의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컨셉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요. 어떤 전문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계획서를 만약에 발표를 한다. 그러면 제 사업의 아이템은 1단계에서 아이디어 단계에서 2단계 연구개발 기술 가능성을 확보를 하고 3단계에 지금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물을 기반으로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고, 그걸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4단계를 거쳐서 5단계의 시제품, 워킹 모캅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6단계 제품 인정을 받고 7단계의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시설 투자를 통해서 양산을 구축을 하고 8단계에서 그런 7단계의 어떤 양산에 대해서 인정, 이게 만약에 음식 같으면 해썹 인정, 아니면 의료기기 생산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생산 인정인 GMP를 받겠다. 그리고 9단계에는 실제로 사업화 단계에 진입을 해서 마케팅 조직도 세팅을 하고 앞으로 하는데, 이러한 단계별에서 지금 우리는 3단계에 있고,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5단계까지 자금 소요가 어느 정도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받고 싶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 기술 성숙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 성숙도라는 것은 기술 사업회에서 그 성장 단계별 로드맵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그 인덱스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비게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기술 성숙도를 우리는 TRL이라고 하고요. 테크놀로지, 여기 로드맵 돼 있는데요. 레이디니스 레벨인데요. 자, 제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수정을 했는데요. 테크놀로지 레이디니스 레벨, 기술 준비 레벨, 이게 영어로는 기술 준비 레벨인데 이게 한글로 어, 이게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기술 성숙도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기술 성숙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기술 성숙도가 어, 이렇게 이제 9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런 게 만들어졌느냐? 1960년대 미국 나사에서 고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술 사업화 진행 단계를 표시하는 하나의 그 프로토콜 또는 소통의 도구로 이제 활용이 되고요. 총 9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한번 자세히 보면 이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이렇게 쭉 돼 있고 자, 이게 크게 1단계, 2단계를 우리는 기초 연구 단계라고 하고요. 2단계는 어떻느냐? 1단계 그 기초 이론 설명, 즉 뭐냐면 아이디어 단계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2단계는 뭘 하죠?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 이런 것들 실험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연구 개발하는 단계인데 우리 대학에서는 어느 학과가 이걸 주로 하냐면 이과, 문과, 그 이과 중에 자연과학, 즉 1단계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보니까 거의 창조 수준이죠. 없는 거를 생각을 가지고 아예 만들어내는 단계니까 이때는 기술의 가능성만 보는 겁니다. 뭐 디자인이나 성능 이런 거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고 어떻게든 구현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과학의 물리학과, 화학과 아니면 생명공학과 이런 쪽에서 거의 원천 기술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단계다. 그래서 이게 1단계에서 아이디어 단계, 2단계에서 그것을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 그래서 여기서 보면 1단계가 기초 이론. 자, 그래서 기초 이론 실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때는 말 그대로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확인 및 이론 정립 단계인데 이때 우리는 그 원천 기술 개발 R&D를 하고요. 보통 이제 2단계, 4단계 이렇게 가는데 2단계는 테스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특허 출원을 통해서 자산, IP 자산, 지적 재산권, 인텔리전트 페이턴트를 IP라고 하는데 이것을 확보하는 단계인데 왜 이게 2단계냐면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실제로 이론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받습니까? 이 특허를 통해서 특허 심사 특허청에 1단계 검사를 받는 거죠. 이런 기술이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한가? 자연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기존 있는 기술과 차이가 있는가?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은 게 특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2단계에 이렇게 특허 출원을 통해서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 자산을 확보하는 거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의 차별성 검증 및 특허 권리 자산 확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허가 이제 출원 등록이 되고 그러면 일단은 가능성은 확보가 된 거다. 그럼 3단계는 뭐를 하느냐? 이때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거든요. 프로토타입. 이걸 보통 시제품이 아니고 시작품이라고 합니다. 이거죠. 컴퓨터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든지 컴퓨터로 가상으로 한번 드로잉을 해가지고 이걸 컴퓨터에 보통 이제 이거를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그 컴퓨터에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 경계선상에 조건을 주는데 그게 재질이라든지 물성 특성, 물리적 특성, 과학적 특성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해주고 그 특성이 이제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현상이 이렇게 되는데 주로 보면 유체, 역학 분야라든지 아니면 구조, 안전성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금액이 너무 많이 드는 원자 핵폭발 이런 쪽은 이런 어,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 CA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하는 게 아주 3단계에서 하이엔드 어떻게 보면 시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기에 시작품은 어떤 게 있냐? 여러분들 그 컴퓨터 그 아파트 보면은 조감도 보셨죠? 조감도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드로잉 해가지고 아파트 뭐 이렇게 역세권에 아파트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거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사람 상상도를 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해가 아파트 이렇게 레이아웃을 그려놓은 이런 것들도 하나의 3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이제 전공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공 기반으로 학생들 뭐 학생들이 좀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 2단계 때 전공에서 배웠던 거를 너희들 한번 기술 가능성을 검증한 걸 가지고 한번 실제로 어, 프로토타입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게 졸업 작품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뭐 해커톤, 메이크톤 뭐 한 2박 3일 동안 이 학생들이 모여 가지고 이 메이크톤이라는 거는 마라톤 플러스 마라톤이라는 뜻이거든요. 메이커 플러스 마라톤죠. 한 42.19를 뛰듯이 한 2박 3일 동안 쉬지 않고 학생들이 그 컨셉을 한번 기술 가능성을 시작품으로 눈에 비주얼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바이어블 프로덕트죠. 어, 요건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컨셉 바이어블 프로덕트를 만듭니다. 그걸 시작품이라 컨셉 바이어블 프로덕트 시작품인데 이런 걸 만드는 게 3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3단계 프로토타입은 굉장히 기초적인 뭐 마분지를 써가지고 아니면 그냥 그림 단계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프로토타입 컨셉을 구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컨셉이 구현이 되면 어떻게 하죠?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죠. 그게 4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작품에 대해서 가상으로 주로 테스트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어, 실제로 돈을 들이지 않고 컴퓨터에서 가상으로 하는 게 4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주로 이때를 우리는 어, 실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T2, 테스트 2, 뭐 이렇게 이야기, 트라이 2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초 연구 단계를 R&D 단계, 이거를 트라이 1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2단계는 주로 어떤 거냐면 이 5단계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3단계에서 주로 뭘 하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요. 이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단계가 3단계에서부터 이제 돈이 들기 시작해요. 4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5단계 워킹 모캅 또는 시 제품을 만드는데 이때 한 이 3단계에서 5단계까지 가는데 한 5천만 원 정도의 재료비와 뭐 설계 용역비 이런 게 들거든요. 개발비가 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 3단계까지 가는데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얼마나 드느냐? 뭐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보통 평균 한 2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뭐 마분지 사가지고 뭐 어떻게 프로토타입하고 이런 거는 3단계까지는 어떻게든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데 이 3단계에서 5단계까지 가는데 이제 한 5천만 원 드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큰 돈이다 보니까 나라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비 창업자, 즉 창업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런 3단계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창업진흥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K-스타트업 거기서 돈을 받는 게 이게 우리는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재작년부터
아예 그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구분이 없었는데 아예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한 평균 5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초기 기업들, 즉 한 창업한 지 3년 이내 기업도 이 3단계의 제품을 만약에 우리가 5단계까지 가겠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게 우린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기업을 우린 초기 기업이라고 하고요. 이런 기업들도 5천에서 한 1억 정도 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비보다는 조금 더 크죠. 그래서 1억 정도를 보통 지원을 했는데 그게 초기 창업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시제품을 이렇게 만드는데, 밑에 보면 시작품은 이런 실험 또는 시뮬레이션 통해서 기술 가능성을 설계 도면 정도 수준이고, 이게 동작은 안 되는 거죠. 설계 도면 조감도 이런 거 블루프린트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 그 트레싱지, 옛날에 그 청색 도면을 우린 블루프린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단계고, 그걸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4단계의 돈을 쓰겠다. 그래서 뭐 시작품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이런 게 다 돈이죠. 그리고 5단계 워킹 모카, 움직이는 제품이란 뜻입니다. 이때는 돈이 한 5천만 원 들어가 이렇게 실제로 판매하는 제품하고 똑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샘플을 구현해 가지고 시장 반응을 확인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쉽게 생각하시면 논문을 쓸 때 그 가설을 만들죠. 그 가설이 시 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설을 어떻게 해요? 설문조사를 하죠. 그래서 연구 모형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설을 만들어서 실제로 반응을 보기 전까지는 이게 유의한지 안 한지, 그리고 유의하다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설문조사를 하듯이 이 시제품이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왜 그럼 이걸 하느냐? 실제로 이 1단계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시장 조사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했는 게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시장에서 나가기 전에 이 5단계에서 시제품으로 이런 샘플들을 제작을 하는데, 뭐 비싼 거는 몇 대 못 만들고 좀 공산품과 같이 뭐 몇천 원 단위는 한 몇백 개 만들어서 시장에 뿌려보죠. 그러면 그 고객들의 반응을 보면 그걸 가지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 5단계입니다. 그리고 5단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세스를 더 진행을 하죠. 근데 이 5단계에서 이제는 돈이 이제 7단계까지 가는 데는 이 5단계에서는 5천만 원이 들었다면 이 7단계에서는 얼마나 들까요? 7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실제로 이제 양산을 위한 엔지니어링 단계이기 때문에 뭐 외주 용역을 줘가지고 OEM이나 ODM,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외주를 주고 그쪽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나의 브랜드만 붙이는 걸 OEM이라고 하고요. ODM은 뭐냐면 내가 연구 개발할 거, 즉 이 3, 4, 5단계까지도 외주를 다 주고 ODM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ODM을 주든 OEM을 주든 일단 초기에 그 계약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돈이 보통 이 5천만 원이면 7단계에서는 한 2억에서 3억, 뭐 금융 투자도 돼야 될 거고, 또 여기서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 2억에서 5억, 7억, 10억 뭐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7단계에서는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7단계가 생산시설 및 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산 라인 개발 및 서비스 시스템 서버 구축. 자, 7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면 공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서버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 서버를 구입해 놓으면 이게 뭐 굉장히 비싸죠. 몇천에서 억 단위 드는데 특히 유튜브와 같이 이런 서버, DB, 어, 뭐 이런 프로젝트 같은 건 더 많이 들죠. 그래서 보통 이 시제품까지는 정부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를 만들어 가지고 반응을 보는데 이 반응에서 확신을 가지고 7단계까지 가는 거. 이걸 어떻게 알아보냐면 당신이 해보니까 정말로 할 의지가 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당신이 그 정도의 의지가 있다면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라도 이 7단계까지 갈 의지가 있느냐? 그럼 이제 이야기가 달라져요. 대부분이 머뭇합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이 든 사람이 한 5%가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7단계로 가는 겁니다. 나머지 95%한테 확신이 안 드니까 다시 홀딩을 하거나 드랍을 하거나 다시 1단계나 3단계로 가서 확신이 들 때까지 이 1단계에서 5단계까지를 이렇게 계속 뱅뱅 도는데 이거를 우리는 피보팅, PIVOT, ING 한 자리에서 뱅뱅 도는 걸 우리는 피봇이라고 하거든요. 피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피보팅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시장 반응을 딱 봤더니 자기하고 굉장히 마음이 들어요. 그 다음엔 어때요? 이 7단계 가는 거야. 그래서 처음 이렇게 갔을 때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한 5% 기술 창업 같은 경우는. 근데 두 번 하면은 한 15%가 이쪽으로 가고 나머지 이제 한 80%또 한 바퀴 하면 그 80% 중에 한 30%또 이쪽으로 가요. 세 번 트라이 하면 7단계 가고 또 네 번째 하면 한 40%, 다섯 번째까지 하면 나머지 사람의 50%가 7단계로 가요. 그 누적을 하면 한 다섯 번 이렇게 뱅뱅뱅뱅 돌면은 7단계를 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한 80, 한 2, 3%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 번만에 이 7단계, 9단계 이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이 단계를 거치면서 스스로가 확신이 들 때, 이 지구의 궤도를 이렇게 돌다가, 그 다음에 달나라, 7단계 달나라로 가다가 화성까지 9단까지 가는 거,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도 한 번에 이까지 해가지고 뭐 서울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안 가잖아요. 전국 일주를 하려면 여기서 트레이닝을 많이 해보고 굴러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넘어져 보면서 경우의 수를 다 경험해 보면은 그 다음에 7단계, 9단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5단계까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때는 돈이 많이 안 듭니다. 그죠? 많이 들어봤죠. 5단계 5천만 원. 근데 이런 것들을 한 서너 번 이렇게 하면은 남는 건 뭐다? 자기의 그런 경험적 기술. 그걸 뭐라고 하죠? 안목이라고 하죠. 앞으로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안목이 생긴데 그걸 우리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 충분히 어, 자동차 연수하듯이 이렇게 해보고 가는데 이걸 우리는 창업대학원에서 그런 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 1단계에서 5단계를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9단계까지 간다. 그래서 이 9단계를 가는데 이제 이 아까 2단계, 4단계, 6단계는 이 시제품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것, 짝수는 이 시제품에 대해서 성능 평가를 하는데 이 시제품에 대해서 성능 평가는 뭐죠? KC 인정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 KC 인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전기 안전 인정과 같이 어떻게 보면 제품 자체의 그 어떤 폭발 가능성이나 전기의 그 어떤 누전 가능성 이런 게 테스트가 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사용 인정입니다. 생활 사용 인정. 손가락이 끼거나 손가락이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어,
사용상에 또 뭔가 위험이 있거나 예리한 부분이 있거나 그래서 칼에 베이는 것처럼 예리한 부분에 베일거나 이런 어떤 인정은 다 6단계에 해당이 되고 이걸 하면 KC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긴 시작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시제품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시제품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7단계에서 내가 인프라 구축, 즉 7단계 엔지니어링 단계인데 이 우리가 이때 그 공학 쪽을 한 사람, 기계공학, 전자공학 이런 분들이 엔지니어라고 해요. 공학. 뭐냐면 5단계까지는 시제품, 워킹 모캅을 만드는 데 힘을 썼다면 이제 이 제품을 공정을 개발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간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 간과를 하죠. 발음이 좀 그런데 관과 예 그냥 잘 못 본다 이 뜻이죠. 그래서 5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제품 하나를 그냥 샘플을 개발하면 되는데 이 7단계에서는 그 샘플을 양산할 공장 라인을 개발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아까 금령 세팅부터 아니면 서버 개발.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가 잘해요. 제일 잘하는 데 어디입니까?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기존 이런 1단계, 3단계까지 이런 반도체 뭐 새로운 영역은 다 외국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걸 가지고 어때요? 수요를 좋게 만드는 게 이 생산 인프라 구축을 잘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원천 단계에서 아이디어 생각을 못 해내는 게 좀 약해서 그렇지. 이 7단계 있는 거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시설 구축이나 수요를 높이고 안정성 확보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해요. 요때 6단계에서 성능이 확보가 돼가지고 7단계 때 그것을 어, 이렇게 성능이 나오는 생산 라인을 만드는 거죠. 중국이 성능이 잘 안 나오죠. 왜 그러냐? 5단계까지 기능과 디자인은 구현을 하는데 이 6단계, 7단계에 이게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조잡하죠. 그걸 우리나라가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7단계에 굉장히 강점이 많은 나라다. 그래서 응용 기술 같은 게 굉장히 안목이 있고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근데 사실은 7단계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라인을 개발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라인의 그 공정을 줄여서 원가를 절감하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단계가 뭐냐면 이 라인에 대해서 공정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해썹, 음식에서는 위생적으로 생산을 한다. 그걸 인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의류 같은 경우는 위생적으로 뭔가 세균 없는 무균에서 생산한 GMP 인정. 그게 어떤 업종 업태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생산 및 시스템 안전 인정, 생산 시설 및 서버시. 그래서 만약에 소프트웨어 같은 8단계가 여기가 해커로부터 안전하다,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 이런 인정을 받는 거죠. 그걸 실용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정부 지원 사업 중에 기초 연구 단계 지원 사업, 뭐 R&D 기술 개발 사업 이런 건 다 기초 2단계 여기서 지원을 해주니까 사실은 제품화보다는 그 기술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하는 거 장기간의 연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 여기 예비창업 패키지나 이런 시제품 개발 쪽이죠. 그죠? 음. 5단계에서 7단계 지원해 주는 거를 보통 응용 기술 개발 또는 혁신 어, 기술 개발 사업 이렇게 혁신적이다. 새로운 거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기존 있는 기술들을 결합해서 뭐 혁신적인 걸 하겠다. 그리고 7단계에서 9단계 여기서 보면 이런 인정, 생산 시설이나 이런 거 인정은 지원해 주는데 이 7단계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검령을 지원을 해 주는데 명칭을요 그냥 검령 지원하면 이 국가 간에 불공정 지원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시제품이라고 시검령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요 7단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들은 주로 이 7단계까지가 맥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8단계에서는 안전 GMP 인정 뭐 이렇게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9단계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화 단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단계별에서 이 TRL, 이 기술 성숙도에 대해서 오늘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